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증시가 다시금 상승 추세를 보이는군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거고 네. 이 또한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 보면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상승률이 괜찮다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어떠한 현상으로 읽히는지 긍정적인지 좀 판단 좀 부탁드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 네. 자금도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인덱스 펀드와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액티브 펀드겠죠. 네. 이 두 가지가 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지수에 연동되는 부분들,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개별적인 종목과 함께 전략을 짜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잘 나와 있는 게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패시브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형과는 좀 차별화되는 반대되는 수동적인 느낌. 그렇죠. 예. 좀 적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 예, 차이라고 굳이 보시면 될 것 말하자면,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비교할 수 있는 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를 따라가게 추종하게 만드는 게 가장 인덱스 펀드의 특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액티브 펀드는 목표 자체가 이 어떤 벤치마크보다 수익률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좀 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인덱스 펀드는 지수 추적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액티브 펀드는 어떤 수익 추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종목의 발굴을 한다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나는 게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매니저가 네. 약간 어떤 사람의 어떤 생각도, 그리고 네.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도 사람이 조금 더 우세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게 액티브 펀드다라는 일일이 차이가. 고르는 거죠, 종목을 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다르게 확인하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과거 한 1976년도에 이 잭 보글이라고 하는 뱅가드 그룹 창업자가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지수를 연동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던 뮤추얼 펀드가 가장 먼저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의 자산 규모가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한 14%, 그리고 인덱스 펀드 거래 규모는 인덱스 펀드가 거래 규모의 한 5%까지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인덱스 펀드 시장의 한 80%는 앞서 얘기해드렸던 시초와 관련된 회사인 블랙록이나 뱅가드, 그리고 스트리트 같은 세 개 회사가 80%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세 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가 S&P 지수의 주식을 포함해서 약 한 20%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는 그렇네요. 예. 관점들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인덱스 펀드의 운용 자금이 11조 4천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 대비해서 약 한 5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10년 사이에 주식형 액티브 펀드에서는 오히려 1조 달러 가깝게 자금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만큼 어떤 수익이 안 나니까 차라리 인덱스 펀드로 지수의 추종을 맞춰가자라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채권 시장도 비슷합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채권형 인덱스 펀드가 약 한 2천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또 지수를 추종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한 약 5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가파르게 인덱스 펀드가 오히려 어떤 액티브 펀드를 넘어서는 현상들이 작년까지 나오는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봤을 때 가장 먼저는 수익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시장 상황이 양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는 양호하게 움직이는데 그를 쫓아가지 못하는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관점 쪽에서 오히려 그럼 이러느니 액티브 펀드를 왜 해? 차라리 인덱스 펀드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 주식형 액티브 펀드의 이 펀드 중에서 28%가 인덱스 펀드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좀 더 기간을 넓혀서 10년 동안 봤을 때 주식형 액티브 펀드의 11%가 액티브 펀드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훨씬 더 인덱스 펀드가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로 이렇게 자금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이 지금 좋아? 아니면 시장이 좀 나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지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에 따라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쉽게 인덱스 펀드로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요즘에는 대안으로서 어떤 해지의 기능까지 떠오르고 있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인덱스 펀드가 좀 더 각광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또 중요한 차이는 수수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액티브 펀드가 그래도 여러 가지 지수 대비해서 초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높은 부분들이 나오겠죠. 근데 높은 수익률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인덱스 펀드를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과시계.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외면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 흐름들과 기조를 보게 되면 이런 인덱스 펀드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 이렇게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네. 시장 지수가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를 추종하는 또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자금의 이동 경로 이런 부분 잘 분석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매일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네. 지인의 얘기 들어보니까 주말에 영화관을 갔는데 전세 낸 줄 알았대요. 텅텅 네. 비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패션 업계도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타격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예. 패션 업계 같은 경우도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이 공급과 수요 모두 다 예. 막대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우려감도 상당히 크다고 네.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시국에 뭔 쇼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공급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 쪽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을 추월한 세계 제1 시장이 중국이고요. 거기다 공급 같은 경우도 작년 섬유 수출만 하더라도 1,190억 달러,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의 33%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어떤 중국 공장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춘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모든 총체적인 역할이 타격을 받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업계다라고 예.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GDP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리테일 성장률이 가장 또 큰 폭으로 하락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 성장률이 보통 올해 한 8%대에서 한 3, 4%대로 거의 반토막이 이상으로 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지금 글로벌 의류의 상위 12개국의 시장 규모의 추이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큰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확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중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시장은 G2, 이 두 개겠지만은 오히려 최근에 2022년도까지 어떤 시장의 성장 전망을 보게 되면 미국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게 중국 쪽으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은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다라는 예.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먼저 수요 측면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 춘절 기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대표적으로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한 700만 명, 그리고 쇼핑 규모가 1조 1000억 위안, 우리나라 돈, 달러로 보게 되면 149억 달러까지 네.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모두가 무산됐죠. 대목인데 망한 거죠, 거의. 그렇죠. 예. 말씀하셨듯이 안 나가니까 예.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내수부터 글로벌 특수도 기대했던 부분들이 모두 다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품목별로 보게 되면은 영국의 버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사업을 확대를 했던 상황들이고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우한에 중국 최대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어떤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 쪽도 모두 다 어떤 매장을 무기한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전체 매출 중에 중국 시장의 의존율이 높은 미국 시장의 브랜드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순서에 따라서 타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이키죠. 나이키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7%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테피스트리 그룹이라고 하는 코치나 케이트, 스페이드를 보유한 브랜드 같은 경우도 15%대. 그러니까 즉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의존율이 두 자릿수 이상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격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우려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잘 나가던 나이키 주가 같은 경우도 어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고점에서 빠르게 하락하다가 최근에 약간 반등은 하고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우려감은 높다는 관점 쪽에서 거의 어떤 5분의 1 가까이를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이 네.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급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춘절의 공휴일이 상당히 길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2월 9일까지 연장을 해서 일단 오늘부터는 다시 재개를 하는 쪽으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공장을 제대로 다시 가동하기가 불투명한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원자재 조달과 생산 그리고 여러 가지 선적의 차질을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딜리버리의 예상 기간도 보통 2달에서 4달까지는 지연이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우려가 큰 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앞서 말씀드렸던 패스트 패션 예.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들에서 우려감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신제품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상대적으로 위축을 받는다라는 관점들인데 또 하나 그럼으로 인해서 또 나올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온라인 리테일러라고 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라든가 그리고 JD.com, 핀듀오듀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택배 쪽이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쪽으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쪽도 어떤 패션 쪽보다는 상대적인 어떤 위생용품, 개인용품 쪽으로 좀 더 특수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난 사드와 관련된 쪽에 사스죠. 사스와 관련된 쪽과 같이 연결돼서 보게 되면은 어떤 충격 소화에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2003년도 사스 같은 경우에서는 수습에 6개월 이상 걸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중국의 해외 여행객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엔 2천만 명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억 5천만 명이었다. 그러면 7배 이상 성장했던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충격이 더 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도보다 훨씬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패션 업계에 대한 고난은 좀 더 네.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면 접촉 안 하려고 하죠. 외부 활동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 안에서 클릭해서 온라인 주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생산, 유통, 소비 다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패션 업계의 울상 짓는 그런 산업의 모습들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